네, 지금 약속드린 오후 3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할까 합니다. 강화문 오늘 모처럼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영상 10도 가까운 봄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광장에 나와 계신 여러 시민들 계신데요. 오늘 우리는 매월 이곳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반미원래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조국통일 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입니다. 오늘 46번째 반미원래 집회를 맞이해서 올해 2022년 새해 국민들과 함께, 우리 대중들과 함께 반미투쟁을 열심히 또 벌여나갈 그런 결심과 계획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소 좀 불편하심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순서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힘찬 함성 소리로 오늘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함께 함성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46차 반미원래 집회인 오늘 2022년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을 함성과 구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호는 뒷자리 3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 연구 중단하라. 북침 전쟁 연습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는 말씀으로 양심수 후원의 권오은 명예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반미 원래 집회 오늘 기자회견 형식으로 2022년의 반미 원래 집회의 선포식입니다. 굳이 선포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반미 원래 집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반미 집회일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 미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미국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네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의 침략과 패권주의, 권위주의, 이런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 민족에 대해서 지난 1세기 동안 적대적인 행패에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당시 형편을 생각해서 그때 한미 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냉전 시대의 산물입니다.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주권 존중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지배국이 되고 종속국이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제국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권 평등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북쪽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고 남쪽에 대해서는 불평등 한미 관계, 종속적인 예속 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굴욕적인 국제 관계 속의 남북 관계 속의 한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일반적 선량한 시민들이 사는 그 미국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인 제국주의적인 패권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 한미 합동 군사연습, 한미 합동 북침 전쟁 연습입니다. 이걸 영구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 전쟁 연습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당연히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서로 보상하고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닌 우호협력관계로 가는 평화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되도록 지금 남북관계, 한미관계, 조미관계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총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지 정전협정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일방에서 총을 쏘아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긴박하고 위험한 전쟁 일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온 인류의 염원은 한결같습니다. 제1차, 제2차 제국주의 전쟁이 끝나고 이 전쟁의 참담함 때문에 UN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으로 인한 참담한 그런 되풀이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평등을 주장했고 어떤 나라도 어떤 딴 나라를 침략하고 적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적대 행위와 불평등 관계 속에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저들이 우리 민족의 피를 짜서 우리 동족끼리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그네들을 이 땅에 강점시키게 하고 그런 병력이 우리 민족끼리 대결시켜서 싸우게 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국경이나 어떤 특정 계급, 신분, 인종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평등하고 동등하게 쳐들어가서 자기 영토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은 온 인류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온 인류는 평등합니다.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의 주권 행위, 주권 존중, 이것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차별과 박대와 박해와
침략 의혹과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은 이것이 방어적이고 연례적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작전 계획에 의해서 이른바 5공으로 시작되는 각종 작전 계획에 의해서 북을 침략하고 그 인민군을 경멸하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SCM에서는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더 강력한 한미 이제 다시 막 작전 계획을 지금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최근에 말하는 무슨 참수 작전이냐, 선제 공격이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이 좋다고 함께 손뼉치고 하는 일이 나 죽는 줄 모르고 계속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족끼리 무슨 서로 독하지심이 있어서 이렇게 대결하고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을 한 핏줄로 한 융화 공동체로 언어와 풍습과 여러 가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외세에 의해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아직도 대결 상태에서 그 외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 존중 시대, 우리 민족은 자주 시대를 갖고 통일 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침략 외세도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어떤 외세와 맺었던 불평등 조약, 모독적인 조약을 파기하고 어떤 침략적인 외세의 간섭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 시대를 열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 국가로서 자주국가로서 우리 희망적인 내일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새해를 여는 우리들의 다짐을 대신 말씀해 주신 양심수원의 권호원 명예회장님께 참석하신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이곳 미 대사관과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미투쟁들을 힘차게 벌여왔습니다. 2018년 2월을 시작으로 해서 반미원래 집회를 시작할 무렵만 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미투쟁이 벌어지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반미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들께서 매주 토요일 현장 기도회를 비롯해서 민중민주당 동지들의 반미투쟁, 민대협 그리고 평화통일 시민행동 촛불을 비롯해서 촉진대 소속 단체 여러 회원들께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벌여왔던 그러한 성과들이 이제 조금씩 모여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올해 더 힘차게 투쟁을 벌여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오늘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주장을 구호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북침 전쟁 연습 중단하라. 주권 침해, 평화 위협, 한미 동맹 해체하라.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중민주당의 정혜지 학생당원으로부터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관련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제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제는 지난 2일 일본과 호주 그리고 남해 공군과 함께 다국적 합동 군사연습 콤너스 2022를 시작하며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을 총동원해 코리아 반도와 전 세계를 전쟁의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미제는 평화와 안보를 짓거리며 합동 군사연습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번 연습이 북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의 말에서 그 침략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제가 주축이 돼버리는 핵전쟁 연습은 명백한 제국주의 핵전쟁 책동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코리아 반도와 그 주변에 온갖 핵전략 자산과 무기를 끌어들이고 미남, 미일, 합동 군사 연습 등을 벌이며 쿼드, 오쿠스 등의 침략적인 협의체를 강화해 전쟁 도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핵전쟁 확은 미군을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주남미군은 제국주의 침략 군대일 뿐이며 미제가 획책하는 제국주의 전쟁의 돌격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민족은 침략 전쟁의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이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미군의 주둔으로 시작된 분단과 예속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겪지 않아도 될 전쟁의 참화를 겪게 했으며 우리 민족을 친미 반역 정권 하에서 생존과 발전까지 유린당하게 했습니다. 미군의 존재, 미제국주의의 존재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며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바이든 정부는 코리아 반도와 대만을 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까지 심화시키며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당한 나토 동진 금지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러시아 주변에 전대미문의 전력을 집중시키며 군사적 위협을 대대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총을 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계대전이라는 호정광 바이든의 말은 대놓고 핵전쟁을 획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미제국주의와 그 침략군대 미군의 발악이 반제 자주 세력에 의해 압도당한 채 벌이는 마지막 발악이며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반증합니다. 미제 침략 세력이 세계적 범위에서 온갖 반응을 저지른다 해도 저항하는 민중들, 자주적으로 살고자 하는 세계 민중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열한 반미 투쟁으로 올해를 미군 철거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과 민족의 힘으로 미제 전쟁 책동을 짚부수고 민족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족의 힘을 더욱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단결한 민족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자주와 민족, 통일을 위해 분투해온 우리 민족은 반미 항전의 총 걸기에 미군을 몰아내고 민중 중심의 새 세상 건설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민중민주당은 모든 민중민주 세력과 함께 두 팀 없이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마다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 텐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서울 시민들과 함께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평화통일시민행동의 이진호 대표님으로부터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내용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기 내내 일관되게 한미동맹에 매달려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익을 내던져버리고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개쳐버렸습니다.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끝까지 온 힘을 다해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중국 압박에 가담하고 있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는 군사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주도 연합 공중 훈련 콤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의 군사 행동 저지를 이번 훈련의 목표로 밝혔고 한국도 수송기와 인원 파견으로 동참하면서 또다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일본이 참가하는 각종 군사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인 한일 군사 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죠. 지난 10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도 있었습니다. 북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대놓고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으로 우리 민족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광산의 노예로 끌고 가고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열거하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조금의 반성도 없고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뻔뻔하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강제 노역과 폭력은 배제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으로 되고 있는 것은 최근 일본의 군사적 행보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 방위전략 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고 했던 이른바 평화헌법에 근거해 일본은 자신을 방어하는 데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술방위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방어 목적의 무력을 공격과 침략적 성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의 침략 세력으로 회귀하려는 일본입니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던져버리고 일본과 군사 협력까지 서슴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군사 훈련과 대북 체제, 일관된 대북 정책으로 스스로 대화를 포기하고 긴장을 조성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스스로 조성한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북에 떠넘기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매달려 같은 동포를 대상으로 적대 정책을 펼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으로 민족 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임기 막바지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 그 정부를 이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한번 들여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사드, 당장 철거하라고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미국을 위한 미국 무기 사드 철거하라. 사드로 우리는 미중 간 마찰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드 당장 철거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미국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을지 경쟁하는 듯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이어가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여전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평화를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엔 아무 관심도 없는 권력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둘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고 계시는 피켓을 한번 바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란색 한미동맹 해체 글씨가 앞으로 보이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바꿔요. 이렇게 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하등 우리 국민과 상관없이 사드를 들여놓고 국민들의 고열을 짜가고 있는 이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그 누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끝을 내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와 해방을 쟁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권 침해, 평화 위협, 한미동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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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방해, 전쟁 연습, 핵책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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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뒤에 투쟁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다시 한번 구호 하나 더 외쳐보겠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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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언입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 평화기도회를 통해서 집회를 했던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순길 조직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제가 사는 김포시 월곡면 민통성 근처에 있는 애기봉 생태공원에 올랐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북녘땅이 조강을 경계로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망원경으로 북주민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북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요.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언제든 북녘 땅을 볼 수 있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혹 분단이 익숙해지다 못해 완전 적응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조선 강토가 분단된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이승만 계례정부서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를 거쳐 민주화 운동 세력들도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비전향 장기수도 소환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평택의 미군 기지는 들어섰지만 남북 관계는 희망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선언을 할 때는 북과의 경제교류 희망으로 주식시장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려는 염원은 언제나 희망으로 꽃피었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주된 원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켜서 친미, 숙미 정권을 만들었고 이를 발판 삼아 간접적으로 이남 땅을 통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남 땅에 사는 많은 인민대중들에게 이곳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미 제국에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라 말하면 수긍보다는 부인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도 인민들이 스스로 뽑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우리의 대중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로 인한 부정부패로 쫓겨난 박근혜를 촛불혁명으로 몰아내는데 어디가 식민지인가 하고 반문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의 자주국 조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굶어 죽는데 남침을 위해 무력을 증강시키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야 하고 지금의 대선 후보들도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박근혜로부터 정권을 수평적으로 이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혁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를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인민대중의 촛불 때문이 아니라 미 제국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재인은 박근혜를 풀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인민들의 선거는 이 땅 정치 세력의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사람이 아닌 선택된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자의 형식적 이력만 살피워서 말입니다. 미 제국은 이승만 계례 정권과 함께 6.25 전쟁 전에 공식적으로 114만 명을 학살했으며 전쟁을 통해 350만 여의 인민을 죽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이 조선 강토에 뿌려댔습니다. 세균전도 행했습니다. 현재 이남 80여 곳이 넘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많은 핵무기도 배치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세균 부대도 운영 중입니다. 분단된 이남 땅은 한마디로 러시아, 중국, 조선을 견제하는 군사 요충지일 뿐입니다. 미 제국은 세계 패권을 위해 800여 곳이 넘는 자신들의 군대를 정주시키고 달러와 지하자원,
무기산업,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항시 전쟁도 불사하는 나라이며 남코리아, 대만, 호주, 일본 등 자국의 식민지 또는 예습국에 무기를 팔아대고 있는데 아직도 이남의 많은 인민들은 미국을 사랑하고 우호적입니다.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며 자위적 무장력을 키워온 조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증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진 사람들도 통일을 말할 때 남과 북을 분리하는 전제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을 별도의 국가라고 봅니다. 국가라고 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남코리아는 주권이 없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알아서 살피고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행동해야 하는 남코리아의 정치, 외국인의 손에 놀아나는 경제구조, 무엇보다 자국의 존엄을 지키는 군대의 전시작전권이 없는 군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남코리아는 온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닌데 온전한 국가라는 근거에서 시작되는 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남코리아가 국가가 아니기에 통일의 전제는 하나의 민족이어야 합니다. 현재 남은 크게 볼 때 분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화를 말하는 세력과 체제를 앞세워 북을 흡수 통일하는 세력과 말만 반민을 말하고 제도권 정치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모두 남코리아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민족 자주 통일의 관점에 어긋났다고 봅니다. 본질에 있어 민족 분단의 근본 모순인 미 제국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증강이 커졌고 미 제국과의 연합훈련도 계속 이어졌으며 참수부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평양선언에서는 평화를 말했지만 행동은 미 제국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더욱이 천안함, 세월호 문제, 노동자 농민 문제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 사제 기지가 확대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남의 제도권 정치 세력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인민 대중이 각성할 때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국 조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계 악의 축이며 만악의 근원인 미 제국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 제국과 정면에서 큰 소리치며 맞서는 조선을 적극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핵무력은 이미 조선이 가지고 있으며 미 제국에게 승리하여 조선 강토의 항구적 평화가 찾아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남의 인민대중들도 하나로 뭉쳐 미 제국에 맞서야 합니다. 궁지에 몰려가는 미 제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자신의 불리함을 속이려는 기만적 정책입니다. 미 제국의 핵을 놔둔 채 조선만이 선차적으로 핵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조선의 핵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미국의 핵은 평화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에 익숙해졌고 적응되어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나간다면 우리의 후대도 분단된 채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지 못한 채로 살아야 합니다. 이젠 끝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주인은 인민 대중이지 미 제국도 아니고 그들의 대리 통치배들도 아닙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거 미 대사관 앞에서 좀 더 자주로운 나라, 좀 더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동족 간의 대결이 없는 자주 통일된 나라를 바라는 단체들과 회원들이 이곳에서 올해 민족자주와 반미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올 한 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가를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있어야 되면서 무엇보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국가의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는 땅도 있고 국민들도 있지만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권을 되찾는 일을 가장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제도권 정치 세력들의 그런 오로지 정권을 잡겠다는 욕망 말고는 나라의 주권은 아랑곳 관심도 없는 듯합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와 자주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일 역시 결국 우리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단체 회원들,
노동조합의 우리 조합원들, 농민의 회원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발로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뜻을 담은 회견문 낭독을 한찬욱 4월 혁명의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짧게 말씀을 부탁드려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혁명의 해보 135호에는 전 지구적 제국의 몰락과 쇠퇴 그리고 반미 자주 노선의 성장과 부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해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동 남미 유럽에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제국의 몰락과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자주 노선의 성장과 부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남쪽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 공간에서 61년도 28 한미 경제협정에서 최초로 양키 고홈이라는 반미 투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 미 대사관 미 문화정보원 정거농성으로 5.18 강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주름하게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2002년 마침내 저희는 미순이 효소리 사건으로 반미 투쟁의 촛불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나 노선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미군 철수를 부르짖을 그때에 한미 평화협정 조약이라는 개정이라는 그런 전술의 오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잘 알다시피 지금 4년 전부터 반미 자주 노선을 기치를 내걸고 지금은 조국통일 촉진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단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수구 세력들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물고 늘어지는 거, 두 번째는 미국이 오로지 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반미 자주 깃발을 내거는 이 반미 행동에 우리가 함께 떨쳐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국 주도 연합 공중훈련인 콤노스가 괌 인근의 태평양에서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괌 근처 7개 군도와 10곳의 비행장에서 2천여가 넘는 군용기가 출격하는 이 훈련에는 미일 호주 병력 4,5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2대의 수송기와 30명을 인원을 파견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북의 군사행동 저지를 이번 훈련의 목표로 밝혔으며 한국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국은 이례적으로 특수분례 훈련과 공중급유기를 공개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군의 핵 대량 상상무기 대응체제 강화를 다짐했다. 미국은 분단 7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북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으며 이 위협이 전쟁 시작의 턱밑까지 치달았다는 것이 수차례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약속했던 한미연합 군사 연습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 차례 실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깨뜨린 당사자가 미국이다.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 중에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은 말로는 대화, 외교를 떠들면서도 20여 차례의 대북 제재를 취하고 각종 대북 공격무기 시험을 진행하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 첨단 무기들을 배치하였다. 작금의 북미 대화 중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북을 힘으로 무릎 꿇리겠다는 딴생을 벌여야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당장 한미연합 군사훈련부터 영구 중단해야 한다. 북에 대한 선제 타격, 평양 점령, 지도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1호에 의해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전쟁 연습이다. 연례적으로 실시된 한미연합 군사연습으로 인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연례적으로 전쟁 위기를 겪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년에 200차례나 열린다. 북을 적대하고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공정하고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쏟아붓는 것이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남청의 정부가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민족 자주만이 해답임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연초부터 포사격 훈련, 야외 호강기 훈련 등 대북 공격 훈련에 몰두하며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매달리며 한반도의 운명의 개척을 노력은 고사하고 미국의 핵 우산에만 매달리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누가 미국에 더욱 충성하고 있는지, 누가 더 북에 적대적인지 경쟁이나 하듯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정권들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따라가기 바쁘다. 한마디 경고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최우선주의 대북 적대 정책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건 지난 정권의 친미 4대 대북 대결주의 정책을 답습한다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몰락을 저지시키고자 신냉전 정책을 서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힘에 붙이는 것이 사실이며, 그런 미국은 동맹의 군사력을 동원하려 하지만 일본, 호주를 제외하고는 세계 각국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희생을 강요해왔다. 2022년 가열찬 반미 자주 투쟁으로 한미 동맹의 족쇄를 깨고 민족 자주의 길로 나서자. 2022년 온 민족의 힘을 모아 자주와 평화의 횃불을 들어올리자. 구호 3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한미동맹 해체하라! 투쟁! 대북 적대 정책 처리하라! 한미연합 군사연습 영구 중단하라! 2022년 2월 12일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전국 반미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적으로 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한찬욱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준비된 기자회견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강고 말씀과 다짐 말씀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단체들이 해오던 이런 평화활동, 통일운동, 반미투쟁들을 저희가 좀 모아서 더 큰 힘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4년 전 반미원래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반미원래 집회가 조국통일 촉진대회로,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세력들과 그리고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반미 자주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그런 2021 반미 자주대회 같은 것을 수시로, 그리고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하자는 그런 지향과 목표를 올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울 지역 반미연합대회 집회로서 2월 26일 오후 1시 30분 조국통일 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제안하고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 동지들과 함께 2월 26일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그리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자주와 평화의 깃발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으로 반미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가름하고 2월 26일 우리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투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월 26일에 역시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앞둔 바로 목전에 저희가 전국 집중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 이 반미 공동투쟁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동지들과 단체 회원들께서 꼭 2월 26일, 3월 26일 집회에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따로 또 저희가 조직별, 단체별로 조직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좀 짧아야 되는데 이게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 아프시죠? 네, 얼른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2 반미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서로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는 폐해 선언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